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3일 김병의 댓글입니다. 오늘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2022년부터 공급절벽, 법 개정에서라도 택지 확보입니다. 소제목은 청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 주제, 부동산 거품 방치 시 잃어버린 30년 도래입니다. 김태준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주거 안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규제를 하는 데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정부의 속내를 보자면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정부 자체의 빚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신세를 많이 진,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보훈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정부 지원으로 보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보훈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어준다는 약속이면 다행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걷고 싶어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는 업무가 득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비용이 적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적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주거 비용이 낮아지면 세금은 낮아지는 거죠.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그런 취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집이 부족한 것은 땅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을 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수의 집을 가지고 누가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일단 누가 더 좋은 집에 살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살게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은 싸고 성실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더 좋은 집을 많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백지라도 새로운 기술로 다시 더 좋게 만들면 좋은 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은 없다면 다시 집을 낡은 집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집이 낡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어, 재산으로 좋은 집을 사는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같은 가격으로 낡은 집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이 상대적으로 잠시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낡은 집에 비해서요. 다 좋은 집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